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속재산의 구간은 어디일까요? 자, 상속세 납부 인원에 대한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6,986명에서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1년도에는요, 약 2배 가까이 뜁니다. 12,749명이 상속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은요, 31만 7,800명이라고 하는 사망자 중에 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로는요,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4조 9,131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상속세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재반 공제를 빼주죠. 그리고 나서 나온 과세표 준에 세율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속재산이란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래의 상속재산인데요. 이것은 피상속인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되겠는데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해서요. 신탁금이라든가 보험금이라든가 퇴직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해서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인출을 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그 자금을 그 상속인이 징빙하지 못한다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증여 재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비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고요. 비상속인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이 전체가 바로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 공제가 있죠.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있다면 일괄 공제로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순금융재산공제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업을 그 상속하는 경우에는요, 영농상속공제로 20억 원, 그 다음에 기타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는요, 최대 500억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업상속 공제를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업상속 재산밖에 없다. 500억 원이다. 그랬을 때는 500억 원 전체 공제를 받고 상속세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하지만 나중이 문제입니다. 뭐냐면요. 상속받고 나서 해당 가업을 팔았다. 이랬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이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의 취득가액은요. 그 상속 시 500억 원이 아니고요. 그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5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서 해당 기업을 키웠다면요. 취득가액은 5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 상속인들이 1,000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 차액은 99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양도세 부담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으로 영농상속공제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는 최대 2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재산이 이것밖에 없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상속세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그 상속인들이 해당 재산을 팔았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취득가액은요. 그 상속시 가액인 20억 원이다 보니까 가업상속공제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는 구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하고 자녀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내다. 이렇게 된다면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받고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다 보니까 상속세는 한 푼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내라면요.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아서 상속세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융재산 공제를 포함했을 때 과연 어느 구간에서 상속세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이 12억 원인데요. 배우자하고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가 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 공제 2억 원을 한다면 상속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재산 공제까지 포함한다면 어느 구간에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상속재산이 6억 원일 경우에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때는 일괄공제 5억 원 플러스 순금융재산 공제 1.2억 원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이때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배우자 공제를 활용했을 때 과연 어느 구간에서 상속세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재산이 30억 원입니다. 그러나 직계 존비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우자 상속 공제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속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경우에 부부간의 재산을 분할하고자 사전 증여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20억 원을 증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증여세는 4억 원이 나오고요. 증여한 이후에 10년 내 상속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증여재산을 합산하겠죠. 따라서 30억 원이고요. 그리고 그 배우자 공제 30억 원을 빼니까 상속세는 제로가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바로 상속공제 한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30억 원에서 20억 원을 사전 증여했잖아요. 그중에서 6억 원을 뺀 14억 원을 빼니까 16억 원까지만 상속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30억 원 빼기 16억 원 하면 14억 원이 되고요. 여기에 40%, 그 다음에 1억 6천을 누진공제라면 4억 원. 따라서 4억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가 나오는데, 물론 증여세 공제 4억 원이다 보니까 한 푼도 내진 않습니다만은요. 계산 방식은 이렇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예 상속세가 한 푼도 안 나오는데 증여세 4억을 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상속공제가 많은 사람이 사전 증여를 했을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이 50억 원이고요.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제는 배우자 공제 30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 공제 2억 원, 동거주택 상속 공제 6억 원, 토탈 43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증여를 한다. 배우자한테 16억 원, 자녀한테 10억 5천을 증여한다면요. 증여세는 토탈 4억 8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증여한 이후에 10년 내 상속 발생되었다. 그러면 다시 합산하죠. 그래서 토탈 50억 원에 대해서 그 상속공제 43억 원을 빼니까 7억 원에 대해서 30%,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는 1억 5천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증여세액 공제 4억 8천을 빼니까 상속세는 낼 것이 없다. 비록 4억 8천에 증여세는 냈지만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절대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로 상속공제 한도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는요, 43억 원이 나오지 않고요, 30억 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에서 20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30억 원이거든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30억 원까지만 공제하면 20억 원이 남죠. 거기에 40% 1.6억 원 누진 공제하니까 6억 4천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세액 4억 8천을 빼니까 1억 6천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내야만 다 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증여하지 않았으면 1억 5천만 상속세를 내면 될 것을 사전 증여해서 4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나중에 상속세 1억 6천만 원까지 합하다 보니까 4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쓸데없이 더 내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배우자 공제를 활용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상속세를 안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만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12억 원이다. 이랬을 때는요, 배우자 상속 공제를 60% 7억 2천 받고 일괄 공제 5억 원을 하다 보니까 상속세는 한 푼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배우자 공제하고 순금융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상속세가 안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이 32억 원입니다. 상속인은 배우자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배우자 상속공제로 30억 원, 순금융재산 공제로 2억 원 하다 보니까 상속세는 제로가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재산이 17억 원입니다. 그랬을 때 배우자 상속공제는 10억 2천이고요. 일가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공제 2억 원 하다 보니까 상속세는 제로가 나왔습니다. 자,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배우자하고 자녀가 두 명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이 12억 원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7분의 3이다 보니까 5억 2천 받을 수 있고요. 일괄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공제 2억 원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속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재반 공제를 모두 활용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상속세가 안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만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상속 재산은 32억 원입니다. 이때 배우자 상속 공제는요, 60%인 19억 2천만 원이고요. 일괄 공제 5억 원, 순금융 재산 공제 2억 원, 동거주택 상속 공제 6억 원 하다 보니까요. 그 공제가 상속 재산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제로가 나옵니다. 자, 재반공제를 활용했을 때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배우자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재산이 38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원, 순금융재산공제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 하니까 38억 원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는 제로가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직계 비속이거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사위나 며느리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라면요, 반드시 재방공제를 활용하여 사전 증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무턱대고 증여해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경우에 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인데 대출이 8억 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6억 원까지 최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주택에 부채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해당 주택의 부채를 상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4억 원 이상 상환해야만이 어떻습니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상환은 어떻게 하면 좋냐? 그것은 다른 자산을 활용해서 부채를 상환하든가 아니면 다른 부동산에 대출을 일으켜서 대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령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 현금을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상속이 임박될 수가 있는데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지 말고 금융기관에 예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 금융재산공제 2억 원을 최대한 받을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추가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취득세 등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재반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반드시 이럴 때는 금융재산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컨설팅을 쉽게 돈 버는 길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왜냐면요, 종합검진이 건강을 지켜주듯이 절세 컨설팅은요, 돈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렵게 모은 돈, 이제 쉬운 방법으로 돈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상속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는 상속재산 구간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